나노진 대표님, 한미 반도체 주요 주주가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는 공시를 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 짚어주시죠. 우리나라 이제 임원이 한 주만 거래를 해도 매수나 매도를 해도 매도 단가를 모두 적어서 이제 공시를 하도록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임원들의 거래 내역이 중요하다고 본 것인데, 그 뭐 임원들의 모든 임원이 거래 내역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임원은 한미반도체 곽동신 대표입니다. 이제 부회장인데 왜 대표인데 부회장이라고 의아하시는데 곽동신 대표가 사실 한미반도체 2세이죠. 그러니까 2세를 맡아서 한미반도체로 승계를 받아가지고 한미반도체를 아주 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게 곽동신 대표의 매수 추인데 이걸 갖다가 뭐 저희가 무슨 뭐 은밀한 정보가 아니고 공시에 나온 거를 갖다가 집계를 해서 봤을 때 5월 넷째 주로 곽동신 대표가 계속 그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로는 무려 94억이나 되는 거액인데요. 곽동신 대표가 무슨 회사에 대해서 애정이 크긴 하겠지만 돈이 남아서 이게 매수를 했을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만큼 곽 대표가 보기에는 한미반도체 주가 많이 올랐지만 더 갈 것이다라고 본인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 무려 94억이나 되는 돈을 이제 집어넣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미반도체 우리가 모르는 다른 호재도 있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챗GPT가 나오면서 챗GPT가 엔비디아에 대한 GPU 열풍을 불러들였고, 근데 SK 하이닉스를 거쳐가지고 SK 하이닉스의 이제 HBM3 공정 중에서 일부인 TC본도를 TC본도 공정이 한미반도체 맡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미반도체 주가가 엄청 올랐고요. 그 올해 YTD를 보면 한미반도체 주가가 367%이고 엔비디아의 217% 오히려 아웃퍼폼했습니다. 그 정도 한미반도체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곽 대표는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HBM3의 TC본도 외에도 랩이나 MSVP라는 공정이 또 추가로 개발 중인데 이게 개발 중이라고 시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곽 대표 이런 강력한 매수 추진 의지를 봤을 때 이런 중요한 공정들이 이미 완료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시장에서 회자가 됐었는데 테슬라의 도저라는 이제 슈퍼컴퓨팅 방이 있는데 여기에도 HBM이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전망입니다. 그럼 HBM3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추가적으로는 HBM 1, 2, 3로 나간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HBM의 수요가 사실은 이제 반도체뿐만 그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미 반도체도 엄청난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챗 GPT로 발생한 이런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먹이사슬이라 할 수 있는 이 공급망이 엔비디아가 대장주인데 엔비디아 고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8월 마지막 주에 그 레피니티브라는 시장 조사업체의 발표로는 엔비디아의 그 내년 8월에 그 내년의 PER이 33입니다. 33이라는 건 고평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더 갈 것이고 엔비디아 더 간다면 한미반도체 역시 더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한미반도체 주가가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나노신소재가 22만 2,059주를 추가 상장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예, 추가 상장한 이유는 과거에 이제 그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생한 물량을 갖다가 우선주를 갖다 줬는데 우선주의 조건이 이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만 2,599주를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하니까 그럼 시장에 나오면 당연히 뭐 시장에서 뭐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그 추가 신주는 이제 상장한 일은 이제 9월 18일이고요. 그때 좀 약간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환 가격이 6만 500원인데 어제 13일 종가로 이제 나노신소재가 14만 400원이니까 사실 엄청난 이제 이득을 갖다가 그 당시 이제 물량을 갖다가 그 사신 분들은 이제 흡수하게 되는 건데 뭐 이런 맥락으로 사실은 뭐 CB나 뭐 BW를 발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주가를 보면 나노신소재 주가가 한 달 순위 마이너스 3.37%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그 어제도 뭐 주가가 좋진 않은데 안 좋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에 이제 인버스 ETF가 출시되면서 거기에 대한 시장도 좀 안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2차 전지를 갖다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알려줬고 2차 전지 주가를 갖다 붐업을 시켰던 배터리 아저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 어저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피엠도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령 그분이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그 불법이나 탈법을 했을지라도 2차 전지 자체의 시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본질이 달라진 것이냐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를 갖다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시장에서 화랑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안이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EU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말미암아서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을 갖다가 퇴출시키고 2030년, 2035년을 기점으로 이 내연기관의 신차를 갖다가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 외에는 그러면 내연기관 차의 대안이 무엇이냐? 전기차 말고는 없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존립의 그런 그 위협까지 받았지만 테슬라가 엄청난 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아저씨의 일탈이 있을지라도 과연 법안에 대해서 변화가 있느냐를 보면 법안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2차 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노 신소재도 동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 신소재는 이제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 최근에 보고서를 보면은 목표가를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노 신소재의 가장 강력한 제품인 CNT 도전제, 도전제랑은 이제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고요. 도전제가 1.3만 톤에서 3.1만 톤, 5.2만 톤, 26년에는 8만 톤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렇게 확대한 이유는 시장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인 거고 그렇다면 나노 신소재의 매출과 주가도 계속 우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21만 주의 추가 상장은 안 좋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